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연동이 돼서 59K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61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K, 62K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을 어떤 식으로 지지할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살펴보고 각종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현재 어디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매크로적인 부분이 좋지 못한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이슈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에 추가 공격을 하겠다라는 걸 계속해서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면서 코인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 보시게 되면은 환율이 거의 1,400원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나게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달러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는 총재님이 너무 강달러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을 살짝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380원대에 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런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매크로적인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여서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지정학적 리스크 매크로적인 부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서로 봤을 때는 1,000개 이상 그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만 축적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고래들은 계속해서 분배를 진행하고 있는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고점 부근에서 보시게 되면은 고래들의 움직임이거든요. 다른 리테일들이 아니라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이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아주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 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00개 미만의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래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고래들은 굉장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움직이는 요 라인들, 이게 1월 달인데 요 1월 달 부분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저점 라인에서 고래들이 많이 움직였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저점 라인에서 고래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변동성은 꼭 밑으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래들의 이 분주한 움직임이 끝났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표인데요.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다른 시각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 전고점 부근에서 고래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 낮았던 구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 이제 상승 반전장으로 전환이 됐던 이 라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움직임이 전고점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전고점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정리가 다 됐을 때 다음에는 아주 강력한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래들의 볼륨량을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 29K, 30K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뚫을 때 힘들었는데 뚫고 나서는 강력한 지지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자료를 통해서도 같이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물 참산맥상으로 봤을 때 밤사이에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 특히 파월 연준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에 대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지를 준 거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고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60K 근처를 계속 건드렸습니다. 여기는 60K에서 62K 라인 같은 경우는 고래들 같은 경우도 지키고 싶은 라인이고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붙어있던 라인인데 이 라인을 뚫고 가면서 이제 모두 롱 포지션을 청산시켰고 뒤에 다시 요 라인은 급격한 반등이 있으면서 61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로는 64K 요 라인이 아주 강하게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CVD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 현물 같은
같은 경우도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60K 언저리에 강한 이 매수 벽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뚫고 갔다가 왔기 때문에 다 체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순간에 일부 매도를 했고, 이 하락은 갈색 고래가 유발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70K 라인에 강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오더북들을 살펴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선물 맵 같은 경우는 55K 라인에 아주 강한 매수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렇다면 반등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RSI 상으로 봤을 때 과거 사이클을 봐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손바뀜이 더 일어나야 될 수 있고,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매크로적인 부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감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반감기가 있고 나서는 거의 2억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 구간일 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감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두 번째로는 반감기가 와도 바로 뭔가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 가격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위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고, 가격은 2억 원대에 가깝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보시게 되면 지난 사이클에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난 사이클에 이제 반감기 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요럴 때 전문가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도 9월 달부터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모았던, 9월, 10월에 모았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현물을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이 사이클에 끝까지 가야 된다. 저랑 굉장히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집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은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코인을 샀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베어마켓이 시작이 됐을 때 모든 코인을 다 덜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감기는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 사이클의 반감기를 봤을 때 움직임들, 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게 올라가지 않았고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지 않았던 모습이 늘 있기 때문에 반감기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반감기가 지난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되면 매도 압박에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하는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반감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를 반감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거고, 그런 움직임이 이번 사이클에는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는 실제로 더 지나봐서 우리가 느껴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과거 사이클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이 수요가 지난 사이클에 없던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조정 기간도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는,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감기 때 채굴업자들이 13조 원의 손실이 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되면은 6개 정도, 6개, 6.5개 정도였나요? 이 정도 받는 비트코인이 3.25개 이렇게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채굴을 했을 때 줄어들기 때문에 13조 원 손실이 날 거다. 그 이유는 채굴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해시레이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드는 돈이 많은데, 반감기가 되면은 이제 손해를 받는 게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 전망이 있어서 공매도
공매도 자금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JP모건에서는 오히려 이 채굴업체들을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관심이 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채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쇼터몰더의 코스트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자주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조정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급락이나 뭔가 우리가 너무나 공포에 들만한 그런 조정보다는 거의 다 왔다라는 증거,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들을 보면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증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게 되면은 너무 공포에 휩싸여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소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 서브스크립션 숫자, 유튜브 뷰 숫자, 그다음에 트위터 분석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한지를 보는 지표인데, 보시게 되면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구간에 접어든다. 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졌을 때 코인에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장이 좋아졌을 때는 요게 한 요 라인 정도 되면 되는데 이미 그것보다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도 시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갖는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는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USDT와 USDC를 합친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자료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과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비트코인을 다시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기간 조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지만 주변에 이런 모습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증거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롱텀 홀더들은 분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불장 때 늘 쭉 이어져 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정 기간에서도 변치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불장 사이클은 데이터를 보는 거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불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숏텀 홀더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숏텀 홀더들이 올라오고 롱텀 홀더들이 내려왔을 때 진정한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잠깐 멈췄지만 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펀딩 레이트를 봤을 때 과거 사이클, 이거는 거의 정답지와 같은데요. 펀딩 레이트가 은펀비가 됐을 때, 특히 불장일 때 은펀비가 되게 되면 이 자리는 아주 좋은 매집 자리였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봐도 비트코인이 아주 강력한 은펀비로 돌아선 요 자리가 던지기보다는 홀딩, 그리고 유동성이 있다고 하면은 매집하기에 좋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OI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위기이면서도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톤 생태계가 TBL이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베이스 체인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트랜잭션 볼륨량이 TBL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뒤에 이제 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톤 체인이 TBL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 그 안에 생태계에 어떤 발전 과정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먹거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